꿈의 전투함이라 불리는 한국형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지난 25일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방패를 뜻하는 이지스는 말 그대로 한국 대군의 위상이 자람 방공과 구역 방공을 훌쩍 뛰어넘어 함대 방공으로까지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세종대왕 함진 수식에 참석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스로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아무리 평화를 지키고자 해도 스스로 평화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세종대왕함의 진수를 높이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날 역사에서 우리가 얻었던 경험대로 이제 우리 스스로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야 한다며 가장 상징적인 전투 능력이 오늘 이지스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전투력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전쟁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광의의 방위력을 확고하게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평가 외에도 현대 해양 전략에서 이지스함의 가치는 일본이 최근 미국에서 구매를 추진 중인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공중에서 갖는 전략적 가치와 비교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동시 추적 1000개 4단계 방어 시스템 갖춰 특히 세종대왕함의 진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국가가 됐다. 노르웨이와 스페인도 소형 이지스급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능과 규모 면에서 한국형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국방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세종대왕함은 세계 각국이 보유한 이지스함 가운데에서도 성능 면에서 가장 앞선 최신형이다. 세종대왕함의 다기능 레이더와 슈퍼컴퓨터는 해안에 장착된 함대 방공 미사일과 한국형 크루즈 미사일 등의 강력한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함교 벽면에 부착된 4개의 스파이 1D 레이더에는 각각 400만 350개의 잠자리 눈과 같은 개별 레이더가 있어 1000km 밖에서 날아오는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등 표적 900여 개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 이 레이더는 함해 전후에 설치된 수직 발사대를 통해 118발의 한대공 미사일과 한국형 토마호크 대작 미사일을 유도한다. 세종대왕함의 자체 방어 능력도 막강하다. 세종대왕함의 방어 시스템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적함이나 적기에서 세종대왕함을 노리고 함대함 미사일이나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먼저 중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인 엑센트가 요격을 시도한다. 첫 번째 요격에서 살아남은 대함 미사일은 단거리 방공 미사일인 시스페로우가 요격한다. 그 후에도 미사일이 계속 접근할 경우 미사일이 날아가 요격한다. 또 램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할 경우 마지막 방어선으로 분당 420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 근접 방어 기관포인 골키퍼가 최후 방어선을 친다. 레이더나 적외선 추적 스핀 미사일의 추적 시커를 속이기 위한 플레어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탁월한 전쟁 억제력 대양기동 전단의 핵심 구실도 기대 이지스함의 건조와 진수로 한국 해군의 작전 개념이 바뀌게 되는 등 전쟁 억제력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남북 간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상에 조밀한 방공망이 구축돼 있다. 남북한 모두 이 방공망 때문에 유사시 육지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공격은 바다를 통한 우회 공격이 가능할 뿐이다. 이지스함이 동해와 서해를 지키고 있는 한 해상을 통한 북한군 공군의 공격은 어려워져 엄청난 전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세종대왕함은 최대 54km 떨어져 있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고 동시에 천여 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 보고 없이 30일 정도의 작전이 가능한 것도 자랑거리 중 하나다.
또 파고 13의 큰 파도에 견딜 수 있고 경항공모함인 대형 수송함이나 항모의 핵심 호위함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속도는 최대 30노트이며 항속거리는 1만 킬로미터이다. 세종대왕함의 가장 핵심적인 체계는 이지스라 불리는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미사일 및 발사체계 그리고 컴퓨터 자동 처리 시스템이 연동되는 전투체계다. 함대 공대 유도탄 방어 함대함 유도탄과 장거리 대장 어뢰의 경우 어뢰 등 근접 방어 무기체계인 골키퍼 127mm 함포 등을 장착하고 있다. 또 대장 및 구조용 헬기 2대가 탑재되며 승조원은 300명이다. 한꺼번에 대한 미사일 15발을 쏠 수 있고 항공기는 17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다. 이지스함은 특히 공중에 비행 중인 탄도 유도탄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세종대왕함에는 현재 일본이 보유 중인 5척의 이지스함보다 30에서 38발 더 많은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다. 특히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국산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전용 32발과 국산 장거리 대전 미사일 홍상어 16발도 탑재될 계획이다. 반면 일본 이지스함에는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이 없다. 당초 KDX-3 사업은 2020년까지 3개 전단으로 구성되는 기동전단에 각각 2척씩 배치돼 모두 6척의 KTX 3톤급 이지스함을 보유할 예정이었으나 2005년 발표된 국방개혁 비전 2020 프로그램에 따라 4척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외환위기로 사업 착수가 2년 연기됐고 2003년 말에야 기본 설계를 마칠 수 있었다. 북한의 공군력을 제압하려면 동해와 서해가 2척씩 모두 4척이 필요하며 적 탄도탄과 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하려면 2척이 1조를 이뤄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급급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진수되기 전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1번함을 세종대왕함이라 이름 붙인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됐었다. 향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중형 항공모함에 쓸 이름을 왜 구축함에 붙이느냐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 같은 논쟁은 KD 텍스트급인 충무공 이순신함의 건조 과정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이지스함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 등 국제적으로 그 한 명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을 감안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성군 등 위인의 이름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군은 또 세종대왕은 국민적 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물이라며 향후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미 대형 상륙함에 독도원 등이 한 명으로 사용되는 만큼 고구려 발해 같은 웅대한 대륙국가의 이름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대왕함은 유지 비용 역시 국내 최대다. 미국의 경우 7,600톤급 이지스함 한 척을 운영하는데 연간 300억 원의 유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세종대왕함 건조를 위한 연구 개발비를 대략 1,000여 원으로 계산할 때 우리 군이 연간 장비 유지 예산으로 개발비의 4%를 측정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세종대왕함의 연간 주용은 최소 4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꿈의 전투기와 꿈의 전투함이 맞붙는다면 지난 5월 25일 세종대왕함의 진수식이 열린 울산 현대중공업에는 창과 방패의 가상 전투를 둘러싸고 군사 마니아들 간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각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이지스함 진수식을 보기 위해 현대중공업을 찾은 자주국방 네트워크 열혈 회원 8명이 F-22와 이지스함의 성능을 토대로 내린 결론은 F-21 한 개의 비행대대 정도면 세종대왕함이 너끈히 격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2015년 말경 미 의회에 F-21 해외 판매 금지 기한이 해제되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21 100대 도입 첫 단계로 20대의 한 개의 비행대대를 도입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때까지 한국은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모두 이지스함 4척이 실전에 배치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은 독도 수역 조사를 둘러싼 한일 간 해무간 분쟁이 재연됐다고 가정했다. 일본은 F-22 랩터의 성능을 시험할 겸 한 비행대대로 무력 시위를 벌인다. 그러자 독도 인근 동해 수역을 감시하던 세종대왕함의 강력한 이지스 레이더 스파이 1D는 이지스함 전방 60m에서 70km에 접근해온 F-22 랩터를 식별해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F-21의 강력한 스텔스 성능도 이지스 레이더 앞에는 무용지물이 때까지 F-22의 강력한 위상 배열 레이더는 이지스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참고로 F-22는 40km 전방에 이르러서야 이지스함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대왕함은 F-21 비행대대를 식별하자마자 90발이 적재된 함대공 미사일 앱센트 블록 3기를 순식간에 발사한다. 이지스의 미사일 명중률은 90% 이상을 자랑한다. F-22 랩터 편대는 이지스 앞에서 맥을 못 추고 괴멸된다. F-22 랩터는 장거리 정밀 폭격용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이 주목이다. 공대지 미사일인 제이되므로 대함 공격이 가능하지만 정확도는 크게 떨어지고 대항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스텔스 기능은 사라진다. 대당 가격 2억 달러인 F-22 랩터와 척당 가격 1조 원인 이지스함의 가격 차이가 성능 차이로 나타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사무처장은 F-22 랩터와의 가상전투에서 이지스함의 위력이 발휘된다면서 그러나 F-21 대수가 늘어나거나 F-22가 일본의 최신형 이지스함의 도움을 받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도됐다. 운용인력 양성 지원 세력 구축이 급선무그러나 세종대왕함의 이러한 막강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고민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건조비가 1조 원에 달하는 고가 첨단 무기인 탓에 막대한 운용유지 비용뿐 아니라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정비 인력도 필요하다는 게 우선 고민된다. 또 현재 한 척뿐인 이지스함에서 장비가 고장이 난다면 다른 함정인 것을 빼다 정비하는 속칭 돌려막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조국에서 사와야 한다. 해군의 한 고위 관계자도 운영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세종대왕함을 운영할 인력의 교육 훈련 역시 우리 해군의 고민거리다. 이지스함의 핵심인 이지스 전투체계에 대한 교육은 일정 기간 미국의 제작사에서 받아야 한다. 장비 운영 인력의 교육 훈련체계 확립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지스함을 지원할 해상 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움직이는데 군수지원함 잠수함 호위함 등이 함께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다.